자, 이런 보면 이런 국소적으로 어느 점에서 느끼는 전기장, 그리고 다이렉트릭 물질은 폴라리제이션인데 외부 일렉트릭 필드가 빠르게 변화하면 이 폴라리제이션도 같이 변화하는데 얘가 정확하게 똑같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똑같이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가 약간의 페이스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로컬 필드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리고 유전율의 주파수 우전성에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기적인 변화에 폴라리제이션이 같이 따라오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일단 실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전기를 딱 걸었다가 어느 순간에 탁 껐을 때 바로 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착안을 했죠. 착안을 해서 바로 용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떠한 타임 컨스턴트로 쭉 떨어질 거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폴라리제이션이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파워라는 거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값이죠. 그죠? 그럼 저런 형태라면 쟤는 어떠한 뭐냐면 껐을 때 펄스 탁 껐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성분이 저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요 펄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옛날 공업수학 시간에 푸리어 트랜스폼 같은 거 하죠. 그죠?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얘가 켰다 껐다 하면 켰다 껐다 하는 제가 얘기하면 말로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t에 대해서 v가 요렇게 사인 웨이브면 오메가 제로인 사인 웨이브면 요게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오메가에 대해서 2파 f에 대해서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주파수 성분이 뭐만 있습니까? 오메가 제로만 있죠. 그죠? 그거만 딱 이래 있습니다. 그 사인 웨이브면 요 앰플리튜드가 요런 V 오메가고, 그죠? 요 푸리어 트랜스폼 한 거. 근데 사인 웨이브를 약간 왜곡시켜요. 약간 왜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왜곡시키면 좀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뜨리면 얘 찌그러뜨렸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렇게 모양을 요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비선형으로 바꿨다. 우리 가끔 이런 거 보거든요. 여기 낮은 전압에서는 전류가 거의 다이오드 같이 전류 적게 흐르고 어느 턴온된 전압만 지나가면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 생각해봐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양이 외도가 생겼어요. 왜곡. 이렇게 왜곡이 생기면 이게 주파수 성분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오메가 2오메가 3오메가 4오메가 n오메가의 요 성분이 생기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런 성분을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시는데, 우리가 디지털 에러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켰다 껐다 줬어요. 켰다 껐다 칼락같이 켰다 껐다입니다. 켰다 껐다 하면 거의 이런 거죠.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럼 그 주파수 때는 얘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푸리어 트랜스폼 상에서는 가파를수록 어떤 주파수 성분이 늘어납니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요게 굉장히 가파를수록 이 오메가 2오메가 3오메가 4오메가 했을 때 어떤 주파수 성분이 늘어나요? 고주파 쪽이죠. 그죠? 왜냐하면 고주파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이게 뾰족뾰족한 걸 많이 더 해야지 요 스로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높은 주파수의 성분이 이제 이 뾰족할수록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탁 떨어졌을 때, 요걸 탁 떨어졌을 때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을 저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떨어지면 고주파 성분, 또 천천히 떨어지면 낮은 성분이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저 웨이브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너무 수식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폴라리제이션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 폴라리제이션 자체도 여러 개의 주파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어떤 합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 오메가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해서 이 디케이하는 이 폴라리제이션을 불에트려서 한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성분의 인풋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계산해서 P0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분의 T에 여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요거 해줘서 오메가를 이렇게 딱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써서 그런데 P에 오메가가 P0에 인터 0에서 무한 때까지 P0에 E에 마이너스에 타우분의 T다. 요거를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J로 합시다. 요렇게 한 게 풀의 트랜스폼이잖아요. 그죠? 기본 폼이죠.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위에서 이 T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거를 이제 풀의 트랜스폼 하면 요 각각 오메가 성분, 토메가 성분 요렇게 해서 오메가 공간에서 이 값이 앰플리튜드가 나오는 건데 그럼 요게 여러분 보면 그냥 해봐도 이 P0는 밖으로 나오고 0에서 무한대 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전체의 T에 DT가 되잖아요. 그죠? DT가 되니까 이거를 예를 보면 P0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마이너스 J 오메가의 T 얘의 전체 0에서 무한대다. 이래 되겠죠. 그죠? 이래 되니까 여기서 보면 무한대를 넣으면 위에 분모에 보면 분자에 보면 무한대를 넣으면 타우분의 T 마이너스 타우분 T에서 T에 무한대로 들어가면 얘가 0이 되죠. 요 뒤에는 T에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그냥 크기는 1보다 작지만 어떤 페이스가 랜덤하게 막 바뀌는 그럴 테니까 무한대를 넣으면 전체가 0이 됩니다. 0을 넣으면 얘가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부호가 타분의 1에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P0다. 이게 이제 P의 오메가 성분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식을 이제 P0에 지금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이거를 오메가 0분의 J 오메가 1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메가 0는 타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돼서 이게 우리가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오메가 0 플러스 I 오메가의 P0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P0 이렇게 되고 오메가 타분의 1이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 공업수학 우리 시간에 보면 이거 그냥 다르게 풀어도 이걸 풀면 P의 오메가는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분의 P0의 타우다 해서 요게 그 많이 나타나는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분의 나타나는 이런 함수가 로렌치안 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의 그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폴라리제이션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오메가 성분이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1이 무시되고 제 오메가 타워분의 타워 약분되면서 제 오메가 분의 P0가 됩니다. 이게 오메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의 값으로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여기서부터 보면 P 오메가는 이제 오메가 제로 플러스 J 오메가의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그 다음에 얘가 P0의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하면 그럼 보면 얘는 오메가 제로 제곱에 잠깐만요.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P 제로 오메가 마이너스 JP 제로 오메가 이런 게 나오죠. P 오메가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왜냐면 P 오메가 디펜던스의 P가 지금 복소수로 나타났죠. 그죠? 복소수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P가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 파트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나뉘는데 여러분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P 오메가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제로의 취에 이게 E의 오메가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이 폴라리제이션은 이렇게 비례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바뀔 때 결국 이 취가 이 서서터빌리티가 얘가 복소수가 되면 폴라리제이션이 복소수가 되는 것과 같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비례상수가 복소수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크기 전달되는 것과 위상차가 생기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싶을 때 그래 복소수 개념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 유용해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지만 지금 입실론 제로의 취에 오메가는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PW가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위에 식인 이걸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 얘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얘하고 얘를 P0하고 E0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보면 이래 되니까 요게 이제 결국 잠깐만요. 이래 되니까 요게 그 E 제로분의 E 제로 P 제로의 오메가 제로 플러스 I 오메가 요 식을 그대로 써주고 요 값을 우리가 어떤 요 S라 되어 있는데 요 E0 P0 있으면 요게 위에가 P0가 입실론 제로의 GS의 E0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앞에 어떤 상수를 다 넣고 지금 여기서 오메가 제로를 나눠주면 1 플러스 I 오메가에 나누기 오메가 제로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례 상수가 지금 이 서스터빌리티가 리얼 파트 또 이미지널 파트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여기서 리얼 파트하고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하고 요 그래프가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나타낸 게 지금 요런 그래프가 되죠. 그죠?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요 그래프가 이제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 나타나는데 얘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플랫 그래서 얘가 1 나누기 1 플러스의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하면 그림이 이렇게 딱 되고 그 다음에 플랫에 x 나누기 1 플러스 x의 제곱 그러면 맞죠 그죠? x 예.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그려서 x 나누기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아이고 딱 하면 두 개 딱 그려지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서 오메가 이 0인 지점에서 이게 레저넌스 딱 있고 이게 레저넌스 딱 있고 리얼 파트는 이렇게 딱 튀고 그 다음에 이미지널 파트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 그리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얘가 요 다이렉트릭
펑션이라고 하는 요 값이 결국은 다이폴 모멘트가 폴라리제이션 0으로 떨어지는 커브로부터 오메가 디펜던스가 쫙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제 다이렉트릭 그 값이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가 있다라는 거를 했는데 얘를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쓰긴 썼는데 제가 유도하는 쪽으로 할게요. 한번 그 계속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유도해 볼게요. 한번 제가 그냥 표시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C를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AC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에 이제 흘러가는 요 C0라는 그 커패시터에 차지 Q가 모였을 때 우리가 요 V를 정의할 수 있는데 V는 여러분 알겠지만 C0에 Q는 CV0잖아요. 그죠? 여기 쌓이는 차지는 Q는 CV0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유전체를 여기 채워지는 유전체를 그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계산하기 전에. 그 여기 이제 매질을 채워 넣는데 그러면 얘 채워 놓으면 딱 채워 놓으면 C는 C0에서 얘가 C로 늘어나는데 얘는 C0분의 얘는 원래 카파 제로에서 C0에다가 이게 서스테빌리티의 상대 유전율 요걸로 증가할 겁니다. 여기 이제 카파 스타라는 상대 유전율이 카파면 원래 풍인파 측정기에서 요 피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질의 유전율이 카파 스타 비유전율이 상대 유전율이 카파 스타라는 물질을 딱 넣으면 원래 C0 값은 커패시턴스는 C는 C0에서 C0 곱하기 카파 스타로 곱을 한 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커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다이렉트릭 폴라리제이션 자체가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소수일 거다라는 우리 심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 우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Q는 CV 돼 있으면 여기 이제 V를 우리가 사인 웨이브니까 이걸 어떻게 가정하냐면 V는 V0의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로 T 디펜던스가 있는 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란 거는 I는 DT분의 DQ 이래 되니까 이게 C V0 C 요 상태에서는 C V0의 DT의 D 여기 이제 C벽이 되겠죠. D V0의 E의 J 오메가 T 이래 될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거는 J 오메가 C의 V0의 E의 J 오메가 T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C가 이제 C0의 카파시타니까 매질을 딱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질 딱 넣으면 매질을 딱 넣었을 때 우리 I는 J 오메가의 C의 제로의 카파시타의 V0의 E의 J 오메가 T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매질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하고 제가 어떤 걸 비교해 보고 싶으냐면 저항하고 그 다음에 요 C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한번 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를 비교해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V를 걸어줬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R로 흘러가면 로스 커런트입니다. 로스. 그러니까 주울열에 의해서 발생한 로스 커런트고 C로 흘러가면 얘는 차징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C의 차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스 커런트는 여러분 IR은 V 이래 되잖아요. 그죠?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얘를 G의 V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G는 컨덕턴스고 R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I 차징은요 아까 똑같이
요거는 J 오메가 C에 이제 V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겠죠. V에다가 임피던스 나눠주면 J 오메가 C. 그러면 이제 얘를 R과 C였던 그 복합회로로 보면 전체 흘러간 전류는 I 로스하고 더하기 I 차징이거든요. 두 개 더하면 그럼 얘는 G V 더하기 J 오메가 C V가 실제 이 회로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봐요 한번. 얘가 지금 이 두 개를 합하니까 이 J 오메가 분명히 복소수가 나왔죠. 그죠? J하고 오메가. 위에 순수 커패시터로 생각했을 때 매실 카파시타인 물질을 넣었을 때 이게 채워졌을 때 복소수라면 채워진다 그러면 얘도 복소수로 나왔죠. 여기서 복소수 여기 하나로 넣었을 때 지금 식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를 만약에 갖다가 놓으면 우리가 이제 카파시타가 복소수다 라는 거를 이제 심지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가 전류가 두 개 합하면 J 오메가 C에 V 제로에 E에 J 오메가 T에 C 제로에 카파시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V 제로에 J 오메가 T가 V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C를 처음에 얘기했던 C 제로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C 제로.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거. 비어져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G 더하기 J 오메가 C 제로는 C는 요 C 제로는 C라 그럴게 그냥 C는 J 오메가 C 제로에 여기에 카파시타가 V로 다 약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카본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좌변과 우변에서 다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등가회로를 나타냈을 때 이 C는 굉장히 이상적인 C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C이다. 얘를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C를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값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카파시타를 이제 복소수라 생각해 보면 카파시타는 카파의 리얼 파트와 카파의 이미지널 파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양변을 비교해 보면 J 오메가 C 제로의 카파 프라임 마이너스 J 카파 2 프라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곱하기 되면 카파 2 프라임 오메가 C 제로 플러스 J 오메가 C 제로의 카파 리얼 파트가 되고 얘가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래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요. 지금 리얼 파트는 지금 순수 요 C에 관계되는 걸로 연결이 되죠. 리얼 파트는 유전율의 리얼 파트는 이 커패시터에 연결되는 걸로 해서 카파의 리얼 파트에 C0를 원래 C0를 넣은 거하고 C가 등가 모델을 같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파트는 보니까 요 카파시타의 오메가 C0에 홀 함께 G가 나왔죠. G가 나왔는데 이 G는 뭐였냐면 얘가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양별 비교해 보면 카파 2'은 오메가 R C0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리얼 파트는 C0분의 C다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봐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제가 이 C의 위에 우리 유전율을 카파시타라는 유전율을 가진 물질을 여기에 딱 넣었어요. 그죠? 여기 딱 넣고 얘를 아까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순간 탁 꺼졌을 때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하에서 그 관계에서 이게 복소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는 주어쓰리까 친구를 가지고, 수수 C를 가지고, 이렇게 C를, 커런트를 유도를 했거든요. 수술 잘 들어봐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까먹고, 내가 아주 이상적인 C가 있고, 이상적인 저항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상적인 C니까, 그냥 이 차징 커런트하고, 요 실제 저항을 가는 커런트, 요거에 등등 연결된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커런트는 각각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주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유단식 요 두 개가, 만약에 우리가 등호를 놓는다면, 그러니까 이상적인 등가 모델에서의 R과 커패시터 요 C과 커패시터 하나만 눈에 보이는데 그 하나만 보이는 커패시터가 유전율이 리얼 파트가 있고 이미지널 파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얘를 등호로 탁 넣는 순간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미지널리 파트는 보니까 이상적인 RC 모델에서 이 R과 관계된 값이죠. 저항 R이죠. 그 다음에 리얼 파트는 순수 C의 값이죠. 그럼 뭐가 되냐면 유전율의 이미지널 파트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페이스 딜레이 줄 뿐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스까지 주는 텀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캄파 프라임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이미지널 파트 크면 클수록 여기서 보면 뭐가 지금 값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보면 R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R이 줄어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회로에서 얘가 저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면 이걸 갖다 놓고 우리가 전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전류가 어디로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저항을 가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커패시터를 보고 있는데 저항으로 가가버리면 커패시터 역할을 못하겠죠. 그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든 커패시터 분명히 한 커패시터만 넣었어. 저항을 안 붙였거든요. 저항 안 붙였는데 나는 내가 만든 커패시터를 재료를 딱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재료가 유전율의 호스 파트가 굉장히 커요. 해보니까 이 재료는 실수 파트야 크면 커패시터 커지는 게 좋은데 호스 파트가 되게 커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R이 줄어드는 효과와 같은 거죠. 이 두 개 다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만든 커패시터지만 덜 이상적인 커스 파트가 있는 커패시터 넣어놓을수록 재료 넣어놓을수록 얘는 우리가 얘기할 때 리키지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보면 리키지 증가한다. 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잘 봐요. 게이트 인슐레이터. 우리가 게이트 인슐레이터라는 게 이미지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소자입니다. 소자인데 필드 팩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게이트가 있고 여기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전원체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조사한 전원체 유전체 활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전원체가 있잖아요, 그죠? 전원체가 있는데 전기장 걸어둬서 얘는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전기장만 걸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전류가 하는데 만약에 이 유전체가 호스 파트가 커요. 호스 파트 그러면 이 재료를 게이트 인슐레이터 재료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리키지가 있는 커패시터는 아무리 실수 파트가 크더라도 우리가 RC 여기 병렬배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커패시터로 작동을 못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는 오늘 여기서 하나 보면 여기서 이 저항이 줄어들어요. 저항이 줄어들면 여기에 커넥터는 전압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저항이 줄어들면 전압 못 키우겠죠. 그럼 우리가 이 필드를 거는 거는 필드를 크게 키우기 위함인데 얘가 쇼크가 되면 전기가 안 걸리겠죠. 전기가 안 걸리니까 이제 아까 게이트 인슐레이터 그림에서 얘가 리키지가 많으면 얘가 1V 걸고 2V 걸려고 해도 우리가
커런트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이게 전류가 많이 나오면 얘는 그냥 저항체로 작동하게 됩니다. 저항체로 작동하게 되면 얘는 게이트 일렉트릭 필드를 걸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되겠죠. 파괴되면서 이 저렴 파괴가 일어나면서 얘가 더 이상 온오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 유전체가 그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가 로스가 커진다는 거 플러스 페이스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지스티브 파트는 그 일렉트릭 필드에서 인페이스죠, 그죠? 같이 변하죠, 그죠? 카패시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파이 90도로 변하기 때문에 아웃 페이스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90도하고 0도하고 90도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매질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를 찾아야 되느냐 유전율을 보면 여기에 보면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 파트가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리얼 파트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미지너리 파트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스 탄젠트라 그래서 탄젠트 델타는 카파 프라임 분의 카파 2 프라임 요게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이제 이게 로스 탄젠트라 그러거든요. 로스 탄젠트라 그러는데 보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카파 2 프라임이 커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죠? 그죠? 카파 2 프라임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얘기는 얘는 보면 지금 이 카파 2 프라임 카파 2 프라임 됐는데 이 위에 식을 봐요 한번. 이걸 보면 위에 카파 2 프라임의 오메가 C0 카파 프라임의 오메가 C0 이렇게 우리가 곱을 해보면 이 분모 분자를 오메가 C0로 했거든요. 보면 요 카파 프라임의 오메가 C0는 카파 프라임 오메가 C0는 여기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게 뭐였죠, 얘가? 오메가 C 커패시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커패시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쓰는 이름이 있죠. 우리가 그 전자기학 배울 때 커패시터를 통해서 다이렉트릭에 AC 들릴 때 흐르는 전류가 이름할 때 위상인데 계속 우리가 이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이 전류를 하는데 여기 카파 2 프라임 오메가 C 얘는 보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그냥 줄 로스 커런트죠, 그죠? 결국 뭐냐? 그래서 로스 탄젠트라고 정의를 했는데 얘를 유전율의 실수 파트, 허수 파트 비인데 따지고 보니까 로스 커런트 분의 차지 커런트 분의 로스 커런트 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죠? 로스 커런트 알겠죠? 그래서 이게 로스 탄젠트라 그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걸 한다 그랬을 때 검색을 할 때 이제 보면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이제 테이블 이런 거 보면 퍼미티비티 이런 거 보면요 여기 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보면 백큐음에 비해서 백큐음 1이라고 봤을 때 공기는 1.99958 우리가 이렇게 되고 테플론은 2이고 요 값도 한번 눈에 감을 가지는 게 좋거든요. 이걸 여러분 왼쪽에 백큐음 1 에어 얼마 이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냥 상기시킨다는 생각으로 실제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끝내기보다 말로 한번 하늘 천 따지 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네, 뭐 하늘 천 따지처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못 읽으면 다리가 벌리나 그래. 컨적에 벌리면 다 읽었어요? 예. 보면 저 값을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크죠, 그죠? 큰데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얘들은 방금 얘기했던 유전율의 실수 파트입니까, 허수 파트입니까? 바로 실수 파트입니다. 얘는 실수 파트라서 우리가 얘를 광학적으로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이 유전율에다가 루트를 취해주라고 그랬죠. 루트를 취해주면 굴절률인데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게 얘 나온 유전율은 거의 낮은 주파수의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 빛의 주파수에는 얘보다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사실 유전율이 제일 높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허수 파트를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겠습니까? 허수 파트를 알고 싶으면 허수 파트 아까 제가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스 탄젠트란 거를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죠? 로스 탄젠트란 걸 정의한 다이렉트리 로스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로스 탄젠트 이제 제가 유도한 겁니다. 이게 방금 유도한 게 다 이게 나오는 건데 탄젠트의 테이블 이렇게 보면 자, 뭐 이미 쫙 나오죠. 보면 스트렝스 RF 이미지에 몇 가지만 볼까요? 한번 테이블 자 그래프가 충분히 큰지 모르겠네요. 자 로스 탄젠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자 여러분 요것도 아까처럼 로스 탄젠트 부분만 1MHz에서의 로스 탄젠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읽어 시작. 최대 읽어봐요. 예, 쉘 0.030 이래 돼 있죠, 그죠?
하나 테이블 또 한 더 찾아서 또 읽어봅시다. 다이렉트릭 로스 있다. 여기 좋은 테이블인데요. 자, 테이블이 이게 너무 크다, 그죠? 이거 말고 좋은 테이블이 로스 탄젠트. 자,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볼까요, 한번? 말고 또 페이턴트다. 아까 그 테이블이 제일 낫네, 그죠? 보기에 제일 낫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보니까 아까 이 물 같은 78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로스 탄젠트가 0.04다. 이 말은 1MHz에서 0.04라는 거를 여러분 감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떤 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정의를 어떻게 했었어요? 감을 0.04다. 그럼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4%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워를 내가 분명히 H를 걸어줬는데 커패시터라 생각하고 걸어줬는데 4%의 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나가는데 그 4%의 전류가 리키지로 가는 거죠. 그럼 4%의 전류가 리키지로 가면 걔는 뜨거워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H를 걸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얘는 어떤 가열시키는 데 쓸 수 있겠죠. 다이렉트릭 로스에 의한 어떤 히팅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한번. 변압기다. 트랜스포머 오일이 있죠. 트랜스포머 오일의 목적은 얘는 AC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0.0005보다 작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0.05%의 그 리퀴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얘는 작게 흐르면 작게 흐를수록 트랜스포머의 목적에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봐요, 한번. 얘가 굉장히 많이 커요. 제가 이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한번. 여러분, 그 스텔스 기 있죠? 스텔스 기. 미국에서 하는 스텔스 기. 스텔스 기가 뭡니까? 스텔스 기. 자, 이런 비행기잖아요, 그죠? 이런 비행기를 개발한다. 그랬을 때, 어떤 연구를 여러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반사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쭉 갔는데, 여기에 금속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속만 있으면 금속 반사 잘 시키잖아요, 이게. 표면에서 들어가시는 모두 반사 다 시킬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코팅하냐면 유전체를 싹 코팅해요. 유전체를 싹 코팅하면 유전율 생각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만 바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면에 이제 굴절해서 그 다음 금속까지 더 갖다 나올 텐데 그 코팅에 금속까지 더 갖다 나올 때 그 짧은 그 두께에 이 웨이브가 더 갖다 나올 때 뭐가 크면 되겠어요? 뭐가 크면 최대한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방금 얘기한 거 용어 뭐였죠? 로스 탄젠트. 로스 탄젠트가 큰 재료가 인풋돼 있으면 여기 알려져 있으면 또 특히 아까 주파수 내용을 보면 약 1MHz, 10MHz, 1GHz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레이더에 쓰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로스 탄젠트가 굉장히 큰 그런 게 달려 있으면 얘는 스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가 유전체이면서 그 로스 탄젠트 큰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유전체이면서 로스 탄젠트 크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전체라는 느낌은 좀 전해체 느낌 나잖아요, 그죠? 전해체 느낌 나고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이 전해체 느낌 나죠, 그죠? 플라스틱 전해체 나고 그 플라스틱에 이제 그 약간의 처리를 하게 되면 로스 탄젠트 큰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리 아닐린 스텔스.
자, 일단 스텔스기 이제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레이더하고 여기 설명이 어떻게 스텔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돼 있죠, 그죠?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제가 폴리아닐린 로스탄젠트 보면 여기 이제 제목만 살짝 봐요 한번. 마이크로웨이브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캐릭터리스틱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레이더 있죠, 레이더 영역에서의 그 특성이고 보면 다이렉트릭 스터디 100Hz, 500Hz 되는데 요 마이크로웨이브 말이 딱 나오죠. Conducting polyaniline composite as microwave observer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에 스텔스기를 개발했다 그랬을 때 이 폴리아닐린이라는 페인트를 칠하면 레이더에서 새처럼 작아지는 반사는 거의 없으니까 그걸 개발하기 미국이 몰래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방금처럼 로스 탄젠트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유전체 이제 앞으로 주파수 전성에 있어서 여러분 보면 이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 그러면 페이스 딜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로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이 유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아까 그 테이블 같은 걸 읽어보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의미를 찾는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1분만 쉴까요? 네, 1분만 쉽시다.